저는 고향이 시골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20대부터는 쭉 서울에 살았습니다. 그러다가 고향 친구들 모임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. 그 친구 역시 대학을 서울에서 나와서 이 서울 생활을 하고 있었고, 또 우리는 명절이 되면 함께 고향 가는 기차에 올라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 친해졌습니다.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희 엄마께 남자친구가 생겼고, 엄마도 아마 알 거라고 한 동네 살던 아무개라고 이름을 말한 순간 벌어졌습니다.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, 아니 그럼 그 슈퍼집 아들 말이냐고, 그 아이가 맞다면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.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어찌나 피웠는지 그 집 엄마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,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. 그 집 애들은 친어머니가 나간 후에 새로 들어온 계모에게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는데, 그 계모 역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바람에 떠났다면서 이런 짓과 사돈 맺으면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였습니다.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남자친구는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던 그런 애가 아니었고, 이제는 늠름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는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요. 이런 남자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면서 엄마에게 사정해봤지만 엄마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. 남자 바람 피우는 거 그 집안의 내력이며 유전이라고 이런 심한 말까지 하시는데, 저는 그런 게 어딨냐면서 나는 이 남자와 꼭 결혼할 거니까,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청소년 시기를 힘들게 보낸 남자친구에게 절대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. 오랜만에 집에 내려갔다가 엄마가 이렇게 엄마랑 대판 싸우다시피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론도 못 내고 서울로 돌아왔는데, 그 이후로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.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엄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라도 결혼만큼은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고 싶었거든요. 그날 이후에 마음이 안 좋아서 친한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해봤는데, 제 절친조차도 남자 바람 피우는 건 아버지 닮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간을 갖고 좀 더 사귀다가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다고, 결혼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. 이 친구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남친은 어서 결혼하자면 서두릅니다. 엄마가 이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,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네,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많이 피운 분인 걸로, 이제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연을 다 알고 계신 거고, 그런 의미에서는 또 반대하는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는 되고요. 네. 당연히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으신 분 중에서 네. 결혼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나 그런 쪽에 또 부모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, 네네.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지네요. 네네.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. 네. 부모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, 나는 부모처럼 안 살 거야 해서 그렇게 반대로 가는 분이 있고.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자기 통찰을 통해서 그 후자로 가면 괜찮은데, 그렇지 않으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죠. 네. 자, 이 남자친구는 또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지는데, 자, 이 사연을 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. 그거를 가람기라는 게 사실 그 당사자 입장에선 잘 모르는 거거든요. 부모님 입장에서 또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,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,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일단은 부모님이 그렇게 한 번쯤은 얘기하시면은 조금 다시 더 생각해보고 경계를 좀 더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 말이 또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.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조금,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그런 문제가 있는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소문이 난 상황이면 그런 것도 의견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, 엄마가 얘기하는 그런 반대하는 상황도 어머니의 말을 조금은
반영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남자친구를 믿는다면 제가 그거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한다면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버지가 이제 그래 바람을 폈으면 아들도 바람을 필 확률이 클 것 같아서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. 그 바람기는 물려지는 것 같아요. 제 주위를 봐도 예전에 그 바람을 폈다 했을 때 아들이 있으면은 그 아들도 자기 아버지가 안 닿는다 하는데 그 바람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, 다들. 그래서 난 너만 바라볼게 라고 얘기를 했어도 나중에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반대. 좀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좀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쌓아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제 인생이니까 엄마가 대신 저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결혼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. 바람은 또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들은 게 많거든요. 여태까지 살면서. 또 바람을 필 것 같아요. 그 아들도.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혼은 반대할 것 같아요. 반대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고요. 이게 내력이 있다. 유전이다. 라고 아주 어떤 굳은 신념을 가지고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왜냐하면 예. 자라면서 뭘 보고 배웠을까. 네. 사실 그게 무서운 말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. 억울하잖아요. 근데 또. 내 잘못도 아니고 예.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서 나도 힘들었는데 예. 내가 그 결혼 지금 사랑하는 여자한테까지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. 이거는 정말 결론은 네.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맞아요. 예, 그게 맞습니다.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합니까? 부모님.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드님도 괴로운 얘기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며느리 될 사람도 괴로운 얘기고. 부모님 뭐 절대적인데요. 근데 이제 뭐 바람기는 유전이다. 그건 뭐 그렇게 연구된 결과도 없고 그건 뭐 신빙성이 설득력이 없는 예. 얘기고요. 그런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과잉일바라는 게 있는데 네. 그 부모가 바람을 피웠더니 자식도 바람 피더라. 네. 자기가 아는 한두 가지 경우를 갖고 모든 바람 피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식은 다 바람 필 것이다. 그러니까요. 그것도 그건 조금 아니죠. 무리고요. 예. 그런 전력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바람 피는 사람은 안 그러게 거든요.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네네.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따님이 사연 보내주신 따님이 부모님하고 싸우는 일을 마셔야 돼요. 그 어머님은 당연히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네.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만 막 벌벌벌벌 떨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그죠? 네. 그게 더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. 대체로 부모는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네네. 정말 내 결혼하고 싶은 내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은 못한 채 계속 어머니하고 맞서서 싸우고 언성 높여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내 태도가 과연 지혜로웠는가 그걸 좀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실마리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. 어머니랑 얘기하는 그 딸의 어떤 그 방법, 자세 그렇죠.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. 네,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네네. 이 여자친구가 지금 그 30대 이제 여성이잖아요. 남자친구하고의 관계에서 이 여자친구도 지금 불안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럼요. 본인이 제일 어떻게 보면 불안하죠. 그렇죠. 네. 본인이 네.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일까요?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하고 더 긴밀하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남자친구의 가치관 그리고 인식의 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수없이 많은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네.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예상 문제들이 있잖아요. 많이 뭐 공부할 때도 네네.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 같으면 어떨 것 같아? 만약에 이제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. 네. 만약에 드라마를 볼 때도 뭐 이런 바람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드라마 네네. 안에서. 네.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럴 때 여자 주인공은 어떻고 남자 주인공은 어떤데 자기는 입장이 어떨 것 같아? 자기의 가치관은 뭐야? 결혼하면 어떤 생각 갖고 있어?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같이 교류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. 네네네. 성장 과정에서.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극복이나 개선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다.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, 네, 믿음 네.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유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. 네. 지금 이 사연만 봤을 땐 사실 남자친구는 그냥 혼자 신나서 지금 결혼하자는 얘기하고 있고
이 여자친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나 들은 이야기들을 남자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고 있거든요. 지금.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가장 잘못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엄마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그 남자친구한테 없고. 해야 돼요. 해야 되는 건데. 해야 되고 그걸 정면으로 다뤄야죠. 나조차도 불안한 심정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감추. 그러면 대화가 될 수가 없죠. 소통이 안 되는 거죠. 계속 겉도는 거예요. 네.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면으로 다루셔야 됩니다.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정면으로 다뤄야 되고 남자친구도 정면으로 다뤄야 되고 어머니도 모든 사람이 이거는 그냥 서로 이렇게 좀 오픈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,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. 두 당사자.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. 이 두 당사자가 이제 같이 관계 안에서 같이 좀 정면으로 다뤄야 되고, 그 다음에 뭐냐면, 이 남자친구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성장 과정을 많이 사실 직면해가지고 상처받았던 그 감정들을 많이 살펴보면서 그 치유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. 그리고 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내가 힘들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몇 번이나 바뀌는 과정들을 거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상처를 좀 다뤄줘야 되고요.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여자친구한테 나 어린 시절에 새엄마가 이렇게 있고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우리 친엄마는 어디에 있고 이런 복잡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얼마큼 드러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거에 대한 마음의 어떤 건강성 그리고 이 남자친구의 어떤 이 결혼관이라든지 여자하고의 이런 이성관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줘야 돼요. 그렇죠. 그것들이 점검이 되지 않고서는 이건 사실은 뭐라고 얘기 못해요. 저희 전문가들도. 그 얘기를 이제 왜 정면으로 다뤄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원가족이잖아요. 이 남자친구. 그래서 정리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문제나 상처들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거든요. 그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완전한 무슨 치유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남자친구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고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을 보면 남자친구 아버지의 바람 문제 모든 게 함몰이 돼 있어요. 그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지만 정말 내가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? 그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고요. 분명히 이 남자친구도 바람을 피울 개연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체할 만한 힘이 이 남자친구한테 있는지 나한테도 있는지 그걸 좀 짚어봐야죠. 어떤 남자를 만나도 100% 바람피지 않을 확신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그건 없는 겁니다. 개연성은 다 갖고 있어요. 여자든 남자든 꼭 남자만의 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남자친구의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생각,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,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,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,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는가,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살펴보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엄마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남자친구하고 더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아 진짜 내 결혼 상대자로 아 이 사람이면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뭐 이런 그게 있어야죠. 흔들리지 않은. 그게 이제 비단 바람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 문제로 싸울 가능성, 그죠? 폭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혼 직전까지 갈 가능성, 뭐죠? 도박에 빠질 위험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은 걸리지 않고 결혼할 만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닥치면 그때 가서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함께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얘기하셨잖아요.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남매 키운 엄마한테 진짜 효도하고 싶다. 엄마도 좋아하는 찬성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. 그럼요. 그 마음도 엄마한테 전달을 하셔야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그 남자친구하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. 그러게요. 두 번째는 엄마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세요. 첫 번째 목표는 엄마하고 절대 안 싸울 것, 맞서지 않을 것. 일단 무조건 엄마 말을 일단 한번 좀 들어볼 것. 그런 다음에 엄마 알겠어요. 그러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죠? 우리 거꾸로 엄마한테 좀 물어보세요.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
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 네. 시간 여유를 가지고 어머님 얘기를 경청하고 가능하면 엄마도 찬성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내 진정성이 전달이 되면 끝까지 어머님이 반대하시지만은 않을 겁니다. 네. 그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도 어찌 보면 이제 남자친구하고의 관계가 정립된 다음에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둘이서 이제 또 같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말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. 여기 베스트 프렌드가 네. 그 시간을 좀 갖고 사귀어보고 결혼을 서두르지 마라.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내가 확신하지 않고 마음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저질러 버리면 우려감이 현실로 나와요. 거의 다. 왜냐하면 그 불안감을 이미 내가 가지고 시작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꼭 싸우거나 이랬을 때 거봐. 내 이럴 줄 알았지. 이 얘기가 꼭 나와. 그러면 상대방도 네. 그래?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어? 이러면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. 현실은.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남자친구와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상처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갖는 시간이다.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런가 하면 저는 감히 이야기하건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그 선입견은 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거는 참 아닌 것 같아요. 예.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운데,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부모가 이혼했으면 그죠 절대 반대다. 특정 직업에 종사하면 절대 안 된다. 어느 지역에서 왔으면 안 된다.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까지 대단한 폭력이죠. 그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나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고 아무 잘못 없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. 네. 나 때문에 생긴 평가가 아니잖아요. 네. 그건 너무 억울해서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.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역시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잖아요. 그렇죠. 네? 애비 없는 자식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유. 이런 그 낙인 찍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거에서 또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? 잘 생각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는 그런 작업,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